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음식 장사에 몰두하면서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배달의 민족의 입점에서 맛집 랭킹에 오르는 등의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2023년도에는 제가 연매출 10억을 달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무시 못할 음식점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요즘 속 시원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밝히고 이제 이 배달 시장을 떠날까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배달의 민족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요. 오직 공익보호를 위한 제 경험담 공유 목적이거나 아니면 이 불합리한 시장에 대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의 이런 배민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배민클럽을 강제성이랑 배달료 전가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배민클럽을 통해서 월 1,990원을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면서 다달이 정작 가게 배달 시에 건당 오토바이 배달료 7,000원에서 9,000원 상당 되는 배달료를 이거를 가게에 프로 전가시킵니다. 예? 기본 배달료에 더해져서 추가 배달료, 그러니까 건당 7,000원에서 9,000원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이 모든 배달료를 가게가 전체 부담한다는 거 손님들 아셨습니까? 예? 자리를 예를 들어서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달비가 1,000원이면은 수수료까지 합쳐버리면은 무슨 순수 매출의 80% 이상, 뭐 거진 90%를 배달의 민족에 다 갖다 줘야 돼요. 예? 이거는 뭐 장사가 아니라 적자 구조입니다. 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예? 더 기가 막힌 거는 배민클럽을 비활성화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추가 배달료 합쳐서 8,000원, 9,000원 그 배달료를 건당 그걸 하기 싫으면은 그 상황을 하기 싫으면 배민클럽을 안 하면 되지 않냐, 비활성화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배민클럽을 비활성화하잖아요. 그러면 수년간 열심히 피땀 흘려 만든 맛집 랭킹이에요. 아시죠? 맛집 랭킹을 즉시 삭제시켜버립니다. 맛집 랭킹에서 바로 제외시켜버려요.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반강제로 배민클럽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수료랑 이렇게 돈을 벌어서 수천억 흑자를 배민이 독일로 보내고, 이거는 뭐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배민클럽 온오프 시의 문제점 말고도 전과자를 방치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닌 겁니다. 제가 배민에서 5년 장사하면서 범죄 행위 판결문과 관련돼서 공문서가 나온 사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1년에 뭐 한 건이나 2년에 한 건만 잡아도 5년 동안이면은 그래도 뭐 최소한 3건 정도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피해를 입은 내용이에요. 그 범죄 판결문은 제가 업무 방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게에 물건을 뭐 부시거나 뭐 들어 누워서 완전히 뭐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특별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달의 민족 내에서 음식 중개 간에 일어난 일이고,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지금 판결문을 접수를 안 해줘요. 나 몰라라 합니다. 처음에 듣는 척만 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요. 네, 상식적으로 판결문이 나오고 배달의 민족 간에 어떤 일련의 이런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접수해서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 안 하고요. 이렇게 전과자들이 그냥 시장에 막 풀리면서, 배달 시장에 풀리면서 다른 가게들도 다 피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악성 소비자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피해가 이렇게 다 전가가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배달 악용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배달을 악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생떼만 쓰면은 환불이 됩니다. 와, 진짜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 가게가요 환불을 안 해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유로 막 생떼를 쓰면서, 이럴 때 환불을 안 해주면은 전화를 막 30통을 걸면서 환불을 해줄 때까지 그냥 계속 테러를 합니다. 전화 테러하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도 테러하고요, 계속 그냥 연락을 해요. 상담사까지 이용해서 가게로 계속 연락이 되게 일을 못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환불을 계속 유도하고, 그 환불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협박 리뷰를 다는데 어떻게 다냐면 음식물 쓰레기 파는 가게고 이 가게 빨리 망해라, 이런 식으로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길게 써요. 그러면 뭐 돈 안 내놨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협박 리뷰 달아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그냥 강도 아니면 협박 리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불법 배민 배달 악용러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면서, 가게는요 공문서 접수도 안 해줘요. 판결문 접수도 안 해줘요, 배민이. 그런데 전과자는요 그냥 뭐 증거도 그냥 없이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말만 하면은, 뭐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그냥 환불하려고 해도 하자 있는 제품이라 어떤 이제 영수증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배달의민족은 그냥 몇만 원이든 그냥 10만 원이든 그런 음식에 대해서 그냥 환불해 줄 때까지 그냥 전화 테러를 하거나, 환불 안 해주면 협박 리뷰로 음식물 쓰레기 판다고 올리고, 그냥 이거 리뷰 삭제도 못해요. 게시 중단이라고 있거든요. 리뷰에서 이제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게 권익보호 차원에서 있는 리뷰 게시 중단이요. 이거 가게가 신청해도 거절 누르면 재게시 돼 버립니다. 그러면 가게에 두고두고 피해주고 매출 감소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과자가 원하는 거겠죠. 흉악범이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게의 피해가 커지는데, 자, 그래서 전과자는 상담사 악용해가지고 가게로 전화하게 만들어서, 뭐 첫 번째 전체 환불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진 음식이요 공짜로 먹어요. 흉악범들 막 그냥 생떼만 쓰고 막 계속 떼쓰면은, 목소리만 크고 그냥 상담사 위협식으로 나오면은, 아 어떻게 된 게 음식 보내진 거니까 공짜로 먹으라고 해요. 실제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그 음식이요, 누군가가 이제 가게가 식재료 배달비 같은 거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 이중적인 가게의 경제적 손실로 잡힙니다. 그래서 가게가 손해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가게가 맛집이 버티겠습니까? 가게 맛집도 다 없어지고 그냥 폐업하고 손해보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쿠폰을 상담사를 더 몰아붙일수록 더 좋은 쿠폰이 나갑니다. 그냥 착하게 전화해서 젠틀하게 얘기해봐야 1,000원짜리 쿠폰 한 장 안 나가고요.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뭐 더 행패 부리니까 더 좋은 쿠폰 나가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자,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까지 풉니다. 상담사들이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죄송하다고 30분을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돈 받고 음식 받고 쿠폰 받고 스트레스 다 풀 때까지 계속 그냥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막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요. 막말하고 그렇게 스트레스까지 풉니다. 이거 정말 뭐 그냥 전과자 세상 아니겠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말이 안 되는데, 배민이 제가 본 것만 5년째 방치하고 있고요. 이 모든 비용에 관한 거 있잖아요. 돈 부담은 가게가 이중적인, 삼중적인 경제적 부담이 일어나요.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른 가게들도 다 그래요. 지금 전체 환불해주지, 뭐 식재료 배달비 들여서 보낸 거 음식 공짜로 갖다가 먹여주지, 그것도 다 가게가 추가 비용이거든요. 부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진짜 생떼 쓰고, 뭐 가게에 예를 들어서 철수세미가 없는데 안 쓰는 가게인데 철수세미 나왔다고 한다든가, 말도 안 되게 뭐 다 지금 검은 머리인데 노란 머리가 나왔다고 우겨요. 예?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배민이 변화가 없고, 이상하게 변화하면 변했지 가게에 도움되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엄청난 손해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게들이 기가 막히게 맛집이 망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깔끔하게 더 이상 배민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매출 10억이라는 가게였어요. 아니 뭐 팔면 뭐합니까? 예? 손님들한테 싸게 팔면 뭐예요? 또 뭐 가격 뭐 이렇게 그냥 팔아봐야 지금 배민한테 지금 몇 퍼센트를 갖다 줘요? 80%. 이거 손님들 아셨습니까? 기가 막혀요 그냥. 그래서 저는 연매출 10억도 나왔던 이 가게를 접고 이런 식의 장사 말고 이제부터는 뉴밥이라는 저만의 밀키트 사업을 방송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합니다. 개척하는 거예요. 키트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 저는 압도적인 효율을 정말 원하거든요. 배달비 폭탄 맞고 악성 고객이 시달리고 맛집 랭킹에 목매는 이런 시스템에 갇혀있을 시간에 저는 직접 만들고 직접 택배로 보내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식으로 살 겁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만들 뉴밥의 브랜드의 인생 콩나물국밥 밀키트요, 50년째 2대에 걸쳐서 내려온 저의 40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정성을 들여 만든 밀키트입니다.
생생 콩나물 국밥이요. 집에서 손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데우기만 하시면은 드실 수 있게 나온 음식입니다. 그런 밀키트예요. 네, 오토바이 배달비보다 저렴하게 보내드리고 최고의 가성비로 최상의 맛과 품질을 선사드릴 겁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출인으로도 적자를 보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저의 뉴밥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에게 최고의 식사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불합리한 것에 당하고 있지 마십시오. 저처럼 새로운 길을 찾으시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뉴밥 밀키트는 단순히 밀키트 파는 것을 넘어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저의 외침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집 앞에서 한 발짝 걸어나가는 기분으로 이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의 뉴밥 밀키트가 세상에 나올 날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